오늘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목동 이대병원 얘기를 저희가 총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수사 결과가 마지막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최종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되게 사망 원인이 최종 나온 거 아니었어요? 부검 결과가 최종 나온 건데요. 네. 제 기사를 보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외부 모니터단도 계시거든요. 다들 아니 왜 기사를 봤는데 궁금증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거냐며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이번에 나온 건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게 부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저도 여러 교수님들 취재하면서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부검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갖고 있는데 부검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모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단 제목만 보면 뭔가 이렇게 일단락이 아니라 그냥 대단원이 딱 마감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염된 영양제 맞고 폐혈증 사망 이런 끝 아닌가요? 근데 이제 왜 오염됐나, 어떤 경로로 오염됐나 그거를 밝혀내는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대목동병원 NICU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가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녹음을 지금 화요일에 하고 있으니까 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틀 전이 되겠네요. 예, 그렇겠죠. 오늘 오후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했겠죠. 뭐 관리감독 책임 있다고 보느냐, 사건 당일에 어떤 보고를 받았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들어갔고요.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지금까지 수사에서 구체적인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먼저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병원의 전반적인 직제, 시스템을 좀 봐야 되고 상급 종합병원 지정받을 때 배정받은 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총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조수진 교수 입장에서는 약간 병원 측의 책임을 묻고 싶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나온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염된 영양제를 맞고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그 숨진 아기 4명 모두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균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500ml짜리 스모프리피드 지질 영양 주사제를 5아이에게 나누는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네, 이제 간호사 2명과 이 주치의 조수진 교수, 전공의 1명, 수간호사 1명, 총 5명을 입건을 했으니까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과정에서 오염이 됐는지, 왜 오염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스모프리피드를 만들 때 사실 관리 감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사 하나를 4개로 나눠서 지금 정맥에다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환자에 맞게끔 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수액을 만들어요. 이게 만들어서 조제를 하는 거죠. 떠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뽑아서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사실은 의사 관리하는 자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맡겨놓거든요. 사실 뭐 주사 놓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 거의 아닌가요? 맡겨놓죠. 예. 원래는 다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가 조제해서 놓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계속 그 옆에서 의사가 붙어있지는 않잖아요. 의료 현장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되게 좀 많이 의료 환경이 바뀌어서요. 네. 그 직접 NICU에서 조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클린벤치라 그래서 완전 멸균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제부에 병원 약사분들이 여러 가지를 조제해서 올려주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지질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믹스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 지방 성분이라서 그 기존에 뭐 포도당이나 그런 거랑 하면은 이게 섞이질 않기 때문에 이건 따로 주는데 이거를 국내 유일하게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한 병원에서만 이것 또한 그 멸균 시설에서 만들어서 밀봉을 해서 올려줬던 거예요. 근데 이 대에서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NICU에 병을 하나 올려서 무려 500ml짜리를 하나 올려서 많이 이제 시린지라고 하나요? 거기다 이렇게 빼서 5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차례로 준 건데 이제 뭐 이걸 만들고 바로 줬는지 그리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뭐 제대로 장갑은 꼈는지 손은 씻었는지 뭐 그런 걸 조사를 하겠죠. 멸균실에서만 했던 것을 보면
상당히 뭔가 조심해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이대에서 그런 식으로 NICU 그 니큐에서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 지침이나 뭐 무슨 규정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걸 만드는데? 제가 이게 규정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아이고, 네. 이게 병원, 그러니까 3급 종합병원, 이대 같은 3급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어떤 정책적인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크게 왜 그러면 그런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지 종합병원이 우선은 우리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3차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병원에 지정을 받게 되면 의료보험 수가를 더 5%가 더 높게 받습니다. 득이에요. 돈을 더 줘요. 왜냐하면 니는 어려운 환자를 보니까 그만큼 메리트,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번에 우리 상급 병실료, 그 다음에 특진료가 없어지면서 병원에서 수익이 확 줄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보존된 수익을 각 병원별로 나눠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그냥 줄 수는 없으니 병원 의료 질평가를 해서 잘된 데를 못 받았던 돈을 몇백억씩 줍니다. 큰 병원들에게. 그것도 받아야 돼요. 그걸 평가를 잘 받아야 그 돈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급 종합병원에 대하고 질평가에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중심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부가 원하는 평가 제도에 들어가야지만 그런 돈을 받기 때문에 네. 이대 목동병원이나 다른 대형 병원들은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거 떨어지면 매출이 확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인지도도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평가 항목에 그런 감염 관리 부분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내가 쭉 들여다봤어요. 네. 봤더니 이런 자세한 평가 방법이 기술돼 있지 않더라가 핵심이에요. 왜 거기 보면 감염 관리. 그럼 감염 관리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평가 항목을 보니까 감염 관리 지도사를 선정해서 교육해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 부분에서 점수를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신생아 수에서 의사 한 명당 몇 명까지만 봐라. 이런 것들만 들어가 있어요. 전혀 질관리 부분, 감염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항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요식적이다, 요식행위다 이런 말 쓰죠. 여기서 필요한 게 사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이런 협의와 이런 문제점을 교정해가면서 하는 디테일한 항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의료의 역량.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의료의 역량에 대해서 이런 사건 하나로 또 보강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디테일한 면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맥 주사에 관련돼서 정확한 지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그래서 분위기는 아마 이 상종에서 내려갈 거라고 보입니다. 강등된다고 하던데요. 예,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복지부 관련되신 분들도 이 여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들에 있어서 병원 질평가의 부분에서도 없어요. 두 가지 다 감염관리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게 우리 의료 보건계의 역량인 것 같아요. 역량이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상급 종합병원에서 분명히 아마 빠질 것 같은데요. 거의 확실시 되긴 하는데 사실 그 직전까지 이번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복지부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다 충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뭔가 조건을 바꾸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네. 조금 더 강화를 하지 않고 하는 거는 NICU를 폐쇄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되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2년마다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준비 잘해서 그 다음에 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유예를 하든 이건 복지부와 법리적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포함해서 결론 나온 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완비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복지부에서 요구하던 기준을 기존에는 다 충족을 시켰는데 사고 이후 그 기준과는 별개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등급을 강등을 시킨다.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보류한 근거는 일단 NICU가 일시 폐쇄된 상태라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을 못 충족시켰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것도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렇죠. 코에 갖다 붙인 코걸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신 교수님, 네, 국민 감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중증 환자를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중증 환자를 잘 못 본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줘버리면 물론 기준이 허술해서 준 거긴 하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교수님 저 지정을 해주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우리가 달릴라. 예, 상급 종합병원이 되냐 마냐를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조동찬 기자가 떠나기 전에 막 흥분해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느냐,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거에 초점을 두고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똑같이 그 지질 주사를 정맥 주사로 나눠서 주사하는 그 과정을 다른 병원에서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니큐가 아니더라도 다들 아뜨거라 하면서 다시금 깨끗하게 잘 하겠죠.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클린벤치에서 나누던 거를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결국 병원 약사의 업무가 많아지는 거라 이게 부서간 되게 복잡한 역학 관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누군가가 조금 배려를 하고 조금 일이 많아지더라도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대형 병원의 원장님한테 뭔가 오퍼를 받았어요. 다운스텝 병원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게 뭔가요? 그런 거예요. 지금 감염관리 부분이 화두에 지금 올라왔어요. 대형 병원의 지금 문제 부분에 감염관리 부분이 지금 화두거든요. 신생아뿐만 아니라 그렇죠. 중환자실, 일반 병실에 다제 내성균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다제 내성균이라는 거는 항생제에 듣지 않는 그런 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그래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컨디션이라는 건 괜찮은데 그 균이 있기 때문에 퇴원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균들이 있는 환자가 있으면 다른 일반 환자들이 격리를 잘 했다 하더라도 이게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다운스텝 병원, 밑에 병원에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병원의 환자를 이송해서 다제내성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오퍼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내에서도 그런 감염 관리를 지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의료법상으로 그런 대학병원에 있는 환자를 한 병원에 몰아줄 때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뭐냐면 위법이라는 거죠. 환자 유인행위, 알선행위, 한 병원에 몰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풀려야지만 이런 관리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병원에 관리 잘 되고 있는 병원에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환자를 보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법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면 그렇게 관리 부분을 감염 관리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너무 다재계 내성균을 가진 환자가 많아서 그렇게 병원 한두 개를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요양병원이나 전반적으로 기존의 병원들이 그런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요양병원에는 그런 중환자 개념보다는 급성기 치료를 요하는 대학병원 내에서는 급성기 치료가 끝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악급성기에 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세컨드 병원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균 관리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 3차 의료기관은 3차 의료기관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가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운스텝 병원을 만들자는 거에서 저는 항상 동의를 하고 뭐 수술 후 회복 관리 뭐 이런 거죠. 따로따로. 아예 병원을 갈라버리면 글쎄요, 그 관리가 제대로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염관리 부분에서는 그런 대형 병원이 교육 및 관리 감독까지 같이 교육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그 다제 내성균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그분의 잘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의료인들이 그 다제 내성균 환자도 보고 다시 옮아와서 다른 일반 환자도 보고 그러면서 교체로 이렇게 감염될 우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더 겁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희생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병원으로 다운되는 병원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계속 있을수록 그런 환자는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서 약간의 격리의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격리를 격리죠. 합니다. 예, 그쪽 대학병원에서 격리가 돼요. 그 격리가 되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본 간호사가 다시 일반 병원에 와서 보고 이쪽에서 있지 않아요? 전담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돼야죠. 제가 몰라서. 네. 하여튼 그렇게 감염 관리에 지금 비상이 좀 걸리고 있고요.
그걸 해결해야 될 해결책들을 지금 빨리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스트로박토푸른디균 있잖아요. 신생아한테 감염된 이것도 그 내성균이었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 사태를 보면서 지금 5명이 입건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각 단체에서 의견 표명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그 5명만을 뭔가 징벌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그런 의료계의 입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뭔가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아주 팽배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도 뭐 대한전공협의회 하고 젊은이사회 아직 입장에서 보면은 참 소아과 전공이 그때 원래 5명 근무해야 되는데 2명밖에 근무를 못하고 있었고 업무에 과중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 콜을 받아도 곧바로 환자를 보러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내과 이런 뭔가 생명을 다루는 위급한, 응급한 그런 과들의 전공의 지원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참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소아 청소년 그 의사회에서 건정심을 고소했죠. 25명을 고발했죠. 예, 고발을 했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건정심이라는 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고요. 거기는 의료계, 네. 그리고 소비자단체, 그리고 정부단체가 다 모여가지고 어떤 의료 행위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의 가격으로 인상을 시킬 거냐. 매년 협상을 하는 거죠. 어떤 거를 비급여에서 급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라는 거죠. 그래서 소아과 그 의사회에서 그렇게 고발을 한 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의 저수가 정책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도 아예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소아과가 이번에 학회 운영진들이 좀 뭐랄까? 강성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국종 때도 뭔가 성명서를 내고 네. 움직이고 하는 걸 보니까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넘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대목동의 니큐가 폐쇄가 되면 가까이에서 좀 이제 그 니큐를 이용했던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번에 거기에서 생존한 아기들을 보낸 데가 여기 성심병원으로 많이 갔고요. 한간성심. 세브란스로도 좀 갔고요. 뭐 주변에 있는 병원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빅5로 너무 쏠림이 심하다는 거죠, 여전히. 심지어 니큐뿐만 아니라 이대 목동병원에 다니던 많은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제보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참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그만큼 그 의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생명 건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계기긴 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다른 병원에서 이 이대 목동에서 소화하던 환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또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냥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여력을 거의 한 뭐 100% 이상으로 100% 이상으로 좀 과하게 보고 있다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병원이 그렇게 네. 갑자기 쑥 줄어들면서 보고 수 있는 환자가 줄어들면서 다른 의료기관 쪽으로 넘어가는 게 가뜩이나 니큐도 NICU뿐만이 아니라 서남권에 사실 이렇게 3차 종합병원 자체가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대 목동으로 인천, 부천 쪽에서도 되게 많이 온다고 들었었어요. 되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복잡하고 답답한데요. 이게 당연히 어떻게든 더 이상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요. 복지부에서 그건 준비는 하고 있고 누군가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4명의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된 거. 그리고 병원도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전공의가 5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근무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방치했는지 병원도 분명히 책임을 지되 너무 마녀 사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서남권의 병원이. 저는 뭐 물론 같이 동일선상에서 병렬로 두고서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 저도 알지만 그냥 지금 떠올라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단체에서 그 제천 소방서를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또 거기를 소방서를. 근데 사실 이 지방 소방서라는 데가 그 서울 그 소방서랑 좀 다르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원래 한 8명 정도가 있어야 돌아가는 기구를 다 만질 수가 있는데 이분은 두 명이서 그걸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 하고 그렇게 사람이 적고 지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구 점검도 안 되고 출동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진화를 했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막 징계당하고 형편이 말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의료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나름대로는 선방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욕 많이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론 4명의 너무 꽃 같은 생명을 잃은 상황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다 알지만 아까 신 교수님 그리고 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그거 연결해서 얘기를 하자면 단지 이분들에 대한 처벌, 마녀 사냥으로 끝나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좋은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게끔 만약에 벌칙이 있다면 벌칙을 주되 서포트할 것도 같이 만들어서 해야지만 이게 체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NICU에 전공의는 몇 명 이상 돼야 되고 아니면 교육기관을 폐쇄된다든지 이게 상급 종합병원이 되려면 사실 레지던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교육자 교육자 말고 피교육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3차 종합병원의 어떤 기준이거든요. 전공 교육 부분도 평가 내용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 대학병원이 있어야 되겠죠. 대학병원과 대학교가 있어야지 그 수급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 NICU를 운영하려면 몇 명 이상의 전공의와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학병원이든 만약 제가 NICU를 운영하려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서포트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벌칙도 주고 이 레벨을 위로 상향화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과정은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벌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경감될 거예요. 만약 법조인이 봤을 때 오늘이 힘들었구나. 그런 부분이 다 거기서 한번 또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기소만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직 판단 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소가 된 상황이고. 너 힘들어서 그런 거구나. 충분히 참작이 될 거고. 그럼 그런 판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행정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들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지금 신 교수님 표정이 너무 심각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대 목동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겁나지 않아요? 어디선가 또 이렇게 뻥 뚫려있는 구멍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각각 의료기관에. 그리고 저는 가정의학과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생명을 다루는 과, 임 원장님의 외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생명을 다루고 내 몸을 던져갖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상 응급 상태로 있는 그런 과들이 정말 환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토대로 또 소아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좀 우려가 생기게 되고요.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그 4명의 신생아들이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정말 그런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젊은 의사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1시간 또 허위허위 달려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의료계 이슈를 다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명을 잃은 사건을 다룰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걸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처벌로 끝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바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스템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